영상 찍겠습니다. 무슨 영상 찍을 거냐면 개미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일단은 영상 보기 전에 수익률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거 영웅문이거든요. 키움증권. 자산 규모를 밝히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자동일치 차트가 있어요. 수익률로만 나오는 거. 이게 1년치가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년치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1년이 넘어가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되게 막 에러가 찌그러지고 그래프가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에러가 나요, 1년이 넘어가면. 그래서 한 3월 정도 보면 차트가 그래도 보기 좋게 나와서. 또 에러 나네. 3개월치, 8개월치예요. 8개월치만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죠. 손해본 구간도 많았고 하다가 점점 올라와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53%. 19년도 3월부터 20년 1월 22일 현재 53%. 약 8개월치 수익입니다.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뭐 사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아서 주식 투자에 대한 영상도 많고 해서 좀 이제 관심이 생겨서 유튜브를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개미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의 모든 것을 찍기 전에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이유. 취미입니다. 취미 그냥. 뭐 다른 뭐 리딩이라던가 투자 자문사라던가 다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고 일단은 취미로 올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취미예요. 취미. 가장 큰 이유는 취미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본소득, 금융소득이요. 금융소득.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뭐 유튜브 영상으로 나오는 광고 수입이 있죠. 만약에 광고 수입이 나온다면 이것의 분리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은 또는 투자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따로 일을 할 필요 없지 않냐, 그런 영상 찍어대면 이거 다 사짜 아니냐. 근데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저도 6년 차인데 주식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한 사람들 자기 주식 실현손익 만들기 싫고 실현손익, 그러니까 주식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꺼내 쓰기 싫고 대부분 다 그냥 재투자해서 굴리려고 하지 그거를 생활비로 쓰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막 100억 넘어가고 막 슈퍼리치 막 지분 공시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르죠. 배당 소득만 뭐 10억씩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다르겠지만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 정도까지 안 되니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도 취미가 가장 큽니다. 만약에 유튜브에 취미가 없었다면 유튜브 말고 내가 만약에 사업 소득을 만들어야겠다. 그럼 사업을 했겠죠. 다른 사업, 뭐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거. 그리고 뭐 요새 나오는 어떤 신사임당님 영상이나 뭐 다른 이제 굉장히 비즈니스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본소득과 내가 일을 해서 버는 사업소득이 분리되어 있는 게 투자를 하기 위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형태가 두 개로 나눠 있는데 하나만 한다는 것도 멍청한 짓이죠. 내가 투자를 하고 있으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 좀 취미로, 그리고 물론 나중에 광고 수입이 되면 그걸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건 됐고, 약간 영상들을 보다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유튜브 재밌는 뭐 경제 관련 뉴스도 보고 경제 관련 영상들도 보다가 좀 삐를 받아서 이제 나도 영상을 좀 찍어대야겠다 해서 좀 영상을 앞으로 좀 찍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전 6년 차고요. 개미 투자자입니다. 뭐 지분 공시를 낼 만큼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 자본이 아직 1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개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해보면 개미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인데,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테크에 대해서. 또는 오랫동안 한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주식을 한다고 하면 두 개로 나뉘죠. 이 두 개가 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이렇게 갈리죠.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뭐 가치 투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기업을 분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다. 뭐 트레이더, 그 다음에 차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가 이야기를 할 때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둘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이 마켓 타이밍은 잴 수 없다. 투자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되게 장기 투자로 바라보고 하면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레이딩을 아예 할 줄 모르면 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가격에 주식을 사려고 해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샀어요. 근데 그러니까 최고점에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다시 최고점이 오기까지 그 주식이 대형주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과대평가된 시기라서 20년이 걸린다고 칩시다. 또는 되게 빨리 와서 5년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그 5년의 기회비용이 있는 거고, 어차피 기술적 분석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차피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고점이면 기본적 분석으로도 안전마진이 안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가 고점이야. 막 거품이야. 아무리 봐도 막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물량 매집자들, 뭐 대주주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기업의 임원들이 될 수도 있겠죠. 스톡옵션 받은 거 있죠. 스톡옵션을 막 던지려 그래. 그리고 아무튼 고점이야. 거품이 막 꼈어. 그러면 그 주식은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뜯어보면 안전마진이 없어요. 되게 고평가야. 이거를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고점이어도 기본적 분석으로 따지면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저는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더불어 기술적 분석도 합니다. 제가 차트를 얼마나 많이 보냐면, 또는 그 추세나 심리, 뭐 시장 심리, 수급, 재료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참고를 하냐면, 그게 없으면 사실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보세요. 가치투자라고 적을게 이제부터. 가치투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촉매가 있어야 된다. 기업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촉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그 기업이 되게 각광받고 사람들이 그 기업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차트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트는 사람들이 거래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맞죠? 그 1시간, 예를 들어서 시간봉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1시간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량을 사고 팔았냐가 뭐 체결 강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 그 다음에 뭐 한 호가당 시가총액이 들어가 있는 뭐 비중, 유통 비율,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빌 받아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촉매가 있어야 된다. 이 모습 자체가 기술적 분석에 나옵니다. 되게 고리타분한 거죠. 하나만 고집한다는 건. 제가 물론 나이가 어린 것도 있겠지만
전 20대입니다. 20대 후반인데 하나만 고집해서 투자를 하면 그건 되게 고리타분한 거고 되게 좀 돈을 버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돈을 버는 사람은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깨어 있고 되게 약간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트렌드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좋은 기업이 수도 없이 나타나고 좋은 기업이라고 여겼던 기업들이 막 몰락하고 근데 자기가 좋으면 다 좋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기술적 분석이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거는 다 무시를 해버립니다. 얘기를 더 해볼게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 가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재 가치.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품이라는 건 기업이겠죠. 기업 가치인데 보세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시장 원리입니다. 어떠한 상품, 어떠한 이 기업을 두고 그 기업이 실제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이야기죠.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당연히 가치 있죠. 근데 시장에서 그거를 그냥 돌멩이라고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건 이런 이야기예요. 투자라는 건 이런 거죠. 이 시장 원리를 이해해야만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좀 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거예요. 투자를 지금 아무리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도 근데 공감이 될 겁니다. 내가 이 기업의 주식이 되게 좋다고 해서 샀는데 오르지가 않아.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끝까지 떨어져. 좋다고 여기면 뭐합니까? 시장 원리를 모르는데. 전 주식을 좀 했다는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알지는 못해도 공감이 될 겁니다. 이 시장 원리는 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주식수 보세요. 기업이 주식수를 늘려 유상증자를 해. 그럼 시장 원리에 따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식 가치가 희석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건 100주인데 유상증자를 해. 뭐 이런 거 되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지만 그 시장 원리에선 당연히 투매가 일어납니다. 유상증자를 하니까. 그럼 이것이 장대음봉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유상증자를 하면 그럼 이것이 기술적 분석입니까? 또는 기본적 분석입니까? 두 개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안전마진이란 개념은 기본적 분석입니까? 기술적 분석입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되게 전고점까지를 내가 안전마진을 여길 수도 있는 거고 전고점을 통과를 해서 하나의 추세선을 그어놓고 추세의 끝이 여기까지가 일단 나는 달성해야 할 목표가 또는 고점이라고 여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기술적 분석입니까? 기본적 분석입니까? 사람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두 개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재능이거나 피나는 노력이거나 이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엄청나게 시장 원리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요와 공급, 뭐 기대 수익률, 뭐 금리, 아파트 가격 이런 거에서 빠삭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돈이 여기로 몰릴 것이다, 절로 몰릴 것이다. 그 사람이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켓에 대해서 뭐 채권이 이런 거고 주식이 이런 거고 그냥 시장 자체 돈을 벌어다주는 상품 자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 금방 공부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내가 실제로 기본적 분석을 그렇게 빠삭하게 공부하고 막 다 뜯어볼 정도로 내가 엄청나게 기업 분석에 내가 매진한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도 금방 공부합니다. 연계해서 생각을 하면 기업이 유상자를 해. 당연히 기술적 분석으로 음봉이 뜨겠구나. 그 희석되는 가치만큼 그 시장 참여자들의 투매가 나오겠구나. 실망감이 나오겠구나.
배당 컷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배당을 하던 기업이 배당을 이번에 못 하겠구나. 기업 가치가 낮아져서 그 매출이 안 나와서. 그러면 그 배당이 가지는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치만큼 시가총액이 떨어지겠네. 그러면 지금부터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을까? 배당이 지금 이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랐는데 하나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고집하면. 처음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다 봐야 돼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뭐 엘리어트 파동, 뭐 필요 없습니다.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투자를 되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투자는 별거 아니지 않냐? 아니에요. 단 하나가 있죠. 단 하나. 아닌 경우. 초장기 투자일 경우. 초장기 투자.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해놓고 노후 자금으로 쓰겠다. 평생 가져가겠다. 40년 동안 잊어버리겠다. 그러면 그 주식은 무조건 오릅니다.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면. 돈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그 기업이 이제 복리로 늘어나잖아요. 초장기 투자로 할 때만 주식이 일반인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존리 대표님 있죠. 메리츠 종금증권, 메리츠 자산운용사 대표님. 그 대표님이 운영하는 펀드에 넣어놓고 30년 동안 잊어버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전부 다 공부해야 돼요. 마켓 타이밍을 맞추라는 이야기냐? 마켓 타이밍을 자동으로 맞추게 돼 있습니다. 마켓이 버블일 때는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없어요. 진짜 내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잘했다. 기업 가치를 공부를 잘했다. 기대 수익률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다. 안전 마진을 매길 수 있다. 마켓이 버블일 때는 살 주식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기술적 분석이 돼요. 실제로 제가 그렇고요. 기업 주가의 바닥을 계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피하는 노력을 해서 수익률을 뽑아내는 겁니다. 마켓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냐? 마켓 타이밍을 계산하기 어렵다. 투자의 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 투자의 현인들조차 마켓이 버블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남습니다. 현금이. 지금 버크셔 해셔웨이에 120조의 현금이 있다고 해요. 130조인가? 워렌 버핏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워렌 버핏도 지금 미국 장을 버블이라 생각하고 뭔가 비싸다 생각해서 살 주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워렌 버핏만 그렇습니까? 존리 대표님도 그래요. 메리츠 자산운용사 대표님도 미국 장은 버블이다. 근데 한국 장에는 살 게 많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죠. 맞잖아요. 기본적 분석을 하면 기술적 분석은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을 하면 아무리 몰라도 기본적 분석을 조금은 하게 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니까 주가가 5년째 땅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주가가 처박히고 있어.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자동으로 하는 거죠. 아, 이 기업은 상폐되지 않을까? 뭔가 기업이 망해가는구나. 제가 생각할 때 개미 투자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이 두 개를 구분지어서 자기만의 머리에서 어떤 그 닫혀있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선을 그어놓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나눠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대부분 이렇죠. 아, 기업은 좋아. 근데 기술적 분석은 막 엄청 꼬라박히고 있어. 3년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3년째 연속 하락 중이야. 추세가. 그러면 이게 틀린 거예요. 내 기본적 분석이 틀린 겁니다. 내가 그 기업을 가치 평가한 게 잘못된 거예요. 제 지인 얘기입니다. 제 지인 이야기. 제 지인이 어떠한 대기업 주식을 샀어요. 대형주를.
기본적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좋대. 당연히 너무 좋겠죠. 대기업이고 이렇게 이름이 있는 기업이었으니까 돈도 잘 버는 돈도 좀 어느 정도 버는 기업이었다고 해요.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는 3년째, 4년째 꼬라박히고 있는 거야. 밑으로, 하방으로.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게 상속 이슈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은 억울하지. 상속 이슈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자기가 이제 물량을 모으던 과정 중에.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 것인가? 자기가 기본적 분석한 게 틀린 거죠. 시장 마켓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그 기업이 지금 상속 문제가 있다. 상속 문제가 있을 거다 앞으로.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자기가 공부가 덜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밑으로 꼬라 박힐 때 왜 꼬라 박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찾지는 않고 좋게만 보는 거예요. 그냥 이 두 개를 구분지어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하면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꼬라 박히고 있어. 왜 꼬라 박힐까? 기본적 분석을 했더니 어떤 이유가 있대. 특히 그러한 이유가 사실은 맞지만 언젠간 소멸될 것이라고 내가 예측을 해. 그럼 리스크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리스크 베팅을 해놓고 기본적으로 그 이슈가 해소가 되면 실제로 기술적으로 그 종목이 상승을 합니다. 주식 투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경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의 모든 것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할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많이들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종목이 이래서 좋을 거래. 자기만의 생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수익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수익률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야기 못하죠.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사람의 생각을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사실은 좀 요새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되게 좋은 경제 채널도 많고 좋은 그런 게 많은데 그럼으로써 덤으로 나오는 수익률 인증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 그렇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영상 계속 찍을 거고요.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면 구독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도 블로그나 카페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회원을 모집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 이 유튜브에서 어떤 제가 보고서나 자료 같은 거 쭉 얘기를 할 겁니다. 기업 보고서, IR 자료 그런 거를 모아놓는 하나의 창고 같은 걸 좀 만들려고 해요. 저장 파일로 계속 올리는 나중에 공지하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이 안 봐도 됩니다. 다시 말했지만 취미로 시작하는 거기도 하니까 성공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